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뉴욕 일원에서 급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오늘 존 설리번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 목전에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에서 길을 가던 8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백인 여성이 공개 수배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29대 및 30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미크론 변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뉴욕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지난 18일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1의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더 강력한 스텔스 오미크론, 즉 BA2가 이 도시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겨울 미 전역에서 폭발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을 이끌면서 한때 비중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이제는 BA2에게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임 보건국장 아슈윈 버산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이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따라가기 직전의 상황인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산 국장은 다만 지역사회 전파는 여전히 낮다며 당장 불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초 4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뉴욕시의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905명으로 700명이 채 안 됐던 2주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BA2 변이는 증가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중 BA2 변이 감염자는 1월 22일 기준 0.4%에 그쳤지만 3월 5일에는 13.7%, 3월 12일에는 23.1%로 올라섰습니다. 뉴욕과 이웃한 뉴저지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전 세계적인 확진자 증가를 뒤따라 결국 뉴저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BA2 출현에 따른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몇 주의 시차를 두고 영국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온 만큼 영국의 재확산 사태가 곧 미국에도 상륙할지를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영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2만여 건대로 오미크론 확산 뒤 최저점을 찍었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5일에는 7만 건대로 올라섰습니다. 프랑스도 이달 4일 5만여 건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15일에는 6만여 건으로 증가했고 이탈리아 역시 비슷한 추세입니다. 독일도 16일 1일 신규 확진자가 26만 건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 대사를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와 관계가 단절 직전까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고위급 인사에게 걸맞지 않는 것으로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단절 직전으로 몰고 갔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내 러시아 외교 공관의 정상적인 업무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백악관은 그간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범 발언은 앞서 상원이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시 통과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과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16일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도네츠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예비 결정서 13대 2로 우크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지만 구속력 있는 판결로 간주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해외 여러 국가들이 여행 목적 방문객들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 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한국에서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며 대상자는 백신 2차 또는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 이내인 접종 완료자, 그리고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항공사들이 줄줄이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으며 외교부도 다음 달 중 여행 경보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 해외여행 수요는 최근 크게 늘어 지난 11일에서 13일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배 늘었고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선별로는 미주 39.1%, 유럽 31.5%, 동남아시아 18.9%, 대양주 6.9%, 일본 3.3%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본은 이달 들어 하루 입국 제한 인원을 기존 3,5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한국에서 출발하는 3차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도 7일에서 3일로 줄었습니다. 대한항공은 4월 3일부터 하와이 노선을 2년 만에 운항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 나고야 노선 운항 재개와 함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도 증편 운항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일본 노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30일부터 부산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매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일본을 포함해 국제선 노선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지역은 총 54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27개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항공사가 직항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여행 목적 입국이 금지된 나라는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이며 일본과 대만은 입국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하고 그 밖에 직항 취향지는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괌과 사이판, 동남아, 미주, 오세아니아 국가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도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격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탄에서 묻지마 공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8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재분류하고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87세 여성 바바라 구스턴 씨는 지난 10일 밤 8시 30분쯤 맨해튼 첼시 지역 28스트릿과 8에비뉴 인근 보행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성에게 뒤에서 밀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수의 보컬 코치로 일하던 구스턴 씨는 넘어지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용의자인 한 여성을 추적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고 결국 3,5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의 제임스 애식 형사과장은 힘없는 노인 여성을 타깃으로 한 이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석개혁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뉴욕타임스, 뉴욕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의 공공안전계획을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경찰에 18개월 내 출석 명령서를 받은 재범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5정에서 10정 이상의 불법 총기 밀매에 보석 판결을 내렸던 것을 2정에서 3정 이상으로 줄이고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6세에서 18세로 높인 연령 인상법과 관련 총기 소지의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지난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 2회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주도로 시행된 보석개혁법이 유지되면서 일부 롤백되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 18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29대 및 30대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뉴저지 한인회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이창원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히 한 뉴저지 한인회장의 취임 자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대가 교체되는 지점에 이정표를 꼽는 기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던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서 제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음은 우리가 이미 한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한인 2세로서 1세들분들의 희생과 고난이 배어있는 이어 이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한인 사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손한익 29대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임하는 손 회장도 차세대 젊은이로서 새롭게 한인회를 이끌 이 회장을 적극 격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두 회장의 이 취임을 격려하기 위해 정병화 뉴욕 총영사,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앨렌박 뉴저지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 및 한인 단체장, 차세대 단체들을 비롯해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연소, 최초 한인 2세로서 뉴저지 한인회장이 된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언론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한인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또 이 회장은 이날 참석한 앤서니 큐러턴 버겐 카운티 셰리프와 로레인 조아나 버겐 카운티 시니어국 디렉터가 증정한 표창장 외에도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버겐 카운티 행정관 등에서도 표창장을 줄줄이 보내왔습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 정권 교체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으며 2세들의 도약을 다 같이 기뻐하고 새 출발을 외치는 세대 화합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창원 회장은 현재 미동부 한인방송국 KBTV의 사장이자 KBTV 뉴스9의 메인 앵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젊은 한인 회장의 도전과 포부가 차세대들에게는 모범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한인 보수단체들이 결성한 재미 자유대한민국 뉴욕 애국연대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한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황일봉 애국연대 미주 대표, 문용철, 정영식 뉴욕 공동본부장 등 임원진은 이와 관련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홍보 중입니다. 황일봉 미주 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한미동맹이 악화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한인들을 전국 조직화하고 한국 정부와 미국 내 주류 정치권 등의 한국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한미 동맹 강화 등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고 노동자들이 또다시 노동조합 설립 시도에 나섰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노동관계위원회는 뉴욕시 스테이튼아일랜드에 있는 한 아마존 창고의 노조 결성을 위한 투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마존 창고는 다음 달 25일에서 29일 대면 투표를 진행해 오는 5월 2일 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온 아마존은 이로써 뉴욕시에서만 2건의 노조 설립 시도와 맞서게 됐습니다. 앞서 스테이튼-아일랜드의 다른 아마존 창고는 먼저 노조 결성 투표의 승인을 받아 오는 25일에서 30일 역시 대면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다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전직 아마존 직원들은 아마존 노조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정식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1월 24일에서 3월 11일까지 6주 동안의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약 4,532만 건이 환급 처리됐고 총 환급 액수는 1,519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작년에 2,969달러에 비교해 13%가 더 많은 3,35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6주 동안 총 6,347만 4천 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처리 중인 신고서는 6,196만 2천 건이었습니다. 이 중 전자보고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는 6,160만 5천 건입니다. 또 이의 절반인 3,230만 2천 건이 본인 스스로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3차 경기 부양금 지원금과 확대된 자녀 세금 크레딧을 올해 환급금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재외동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필로 쓴 편지에서 먼 타국에서도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한 표를 행사해준 재외동포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재외동포들이 있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동포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며 공약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